네, 우리 2024년 대비 하반기 학습 가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제 8월달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정규 수업 때 어휘, 문법, 논리, 독해 4.0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죠. 수업 때는 이제 2023년 기출 풀고 있죠. 그래서 이미 경희대, 시립대, 건대, 가톨릭대학교 풀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풀게 될 거는 외대, 이대, 당국대, 홍익대 2023년 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는 이제 서성한 중 기출문제 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에는 22년 서성한 중 기출문제 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의 수업은 전부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 디코드와 디엔드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수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우리 8월달 나머지 수업 때 하게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시사어휘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예상어휘, 고급어휘, 그래서 중대, 이대, 그 다음 서강대학교를 대비하는 고급어휘 중에서 필수적인 부분들은 다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대 동안 8월 동안에는 시사어휘, 그래서 올해 있을 만한 이제 사건들과 관련된 단어 정리부터 시작해서 기존에 있었던 단어들 중에 출제됐거나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 정리하게 될 거고요. 문법은 이제 출제 포인트 50까지는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테크니컬한 문법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초 컷, 바로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법 문제들을 최근 기출 위주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플러스 이제 문법 심화적인 개념들까지도 같이 연습을 하기로 했었죠. 그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실 거고,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유형과 멀티빈칸 남았네요. 그래서 멀티빈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양대학교나 서강대학교 중대에서 잘 나오죠. 이대에도 잘 나오고요. 이런 멀티빈칸 문제풀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유형 연습, 그래서 단어 선택, 건대에서 잘 나오죠. 그런 것들을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장문 독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긴 지문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읽어야 적절하게 읽는 것인가를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플러스 빨리 읽고 푸는 법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고 있고요.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덜 읽고 풀 건가, 제대로 읽을 거면 어떻게 읽고 풀 건가, 요 얘기를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제 현강에서는 주로 요 얘기를 많이 할 거고, 그 다음 기출해설 때는 요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렇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8월 달에 나오는 기출해설 특징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자연계 반만을 위한 기출해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강의를 진행해 보니까 이제 자연계 기출만 풀어주기를 원하는 이과 친구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미 진행을 꽤 많이 했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인문계 기출해설과 자연계 기출해설을 차별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해설을 할 때 자연계는 자연계 기출만 풀어드릴 거예요. 되겠죠? 뭐 나는 근데 인문계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인문계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연계 기출 위주로 해설을 해드리는 게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말하면 20문제에서 25문제로 크게 부담 없이 기출 문제를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굳이 이과 친구들은 막 40문제씩 푸는 연습 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양대 정도만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문과처럼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풀게 되는 학교들은 이제 요런 학교들, 그죠? 7월, 8월 달 동안은 요런 학교들을 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치고요. 그 다음에 해설하고요. 그 다음에 당일 성적표 바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우리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전략자들이고, 시간관리 전략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9월달, 10월달에는 이제 디코드 수업이에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가장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자연계만을 위한 모의고사를 따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대학교도 강의를 하고 있고, 인문계, 자연계 세 개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문항 오지선다.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의 경우에는 30문항 사지선다.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25문항 사지선다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야, 나는 엄청 어렵게 하고 싶다, 나는 뭐 애초에 지금 뭐 고대나 연대, 서성한 친구들하고 경쟁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경찰대학교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난이도에 맞춰서 이제 편입생들하고 같이 경쟁하고 싶다, 그럼 인문계. 그 다음에 나는 영어 해주는 게 고마울 줄 알아라, 이러면 이제 자연계 모의고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총 3개 세트로 이제 다 제가 준비를 완료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볼 건데, 중요한 거는 그냥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보통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출처가 알 수 없는 모의고사거나 기출 짜집기 모의고사가 아니고,
반드시 출제되는 개념 42가지를 두 달에 걸쳐서 나누어서 배우는 테마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그냥 시험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추려보면은 독해 논리에서 많이 나오는 테마가 총 4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다 나누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날 수업 와서 시험 치면은 바로 시험 치고 성적표 받고 개념을 배우는데 다 많이 나오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달 하면 완성되는 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아직까지 이런 모의고사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저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거 들어가느냐, 주요한 기출들, 과거 기출, 우리 90년대부터 2023년까지 쭉 다 추려봤을 때 좋았던 문제들 중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개념들 위주로 제가 다 추려서 이것도 수준별로 다 나눴어요. 그래서 뭐 이제 경찰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투머치한 것까지 보고요. 그다음 인문계 친구들은 투머치하기 직전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친구들은 맛만 보는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고, 플러스 이제 출제 원전, 보통 이제 교수들이 베끼는 원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이제 역추적을 해보면 그런 문제들 중에 주요한 문제들 제가 다 반영을 해놨고, 그 다음에 올해 시사,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2023년 11월까지 있을 시사들을 제가 수업에 다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사 개념들 다 들어가서 올해 있을 만한 일들, 그리고 올해 나올 만한 개념들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한 번에 다 모의고사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고 성적표, 그 다음에 작년 합격생 데이터랑 비교, 이게 주요하고 유효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제가 올해 수정을 거쳐서 업데이트를 했지만 작년에 학생들이 봤던 시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친구들이 여러 번 봤던 시험을 몇 점 받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작년 합격생들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 형광생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합격생들 보시면 알겠지만 보면 다 굵직굵직하게 갔죠. 경제학과, 그죠? 그래서 다들 일반 편입이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보시면은 뭐 다 굵직굵직하게 갔어요. 외대, 그죠? 그래서 확인해서 보시면은 이제 뭐 다 알짜배기들만 잘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은 듣는 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버티면은 어쨌든 결과는 좋다라는 거는 요거 작년이요. 한 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갔으니까 뭐 참고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과생들까지도 합격생을 늘려고 이제 목표로 잡고 커리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는 이제 2023년 기출해설 이제 하게 되는 거 얘기를 했었죠. 서성한 중 기출해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표 배부해 드릴 거고, 학교별 전략 이런 것들 마련해 드릴 거고요. 11월, 12월 달에는 서성한 중 이화여대 건동홍 대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학교별 특징 반영한 모의고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도 주요한 특징은 자연계학교 모의고사가 따로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학 모의고사도 같이 볼 거다라는 거, 그런 거 참고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성적표, 뭐 이건 당연히 해드리는 거고, 플러스 11월 달, 12월 달에는 이제 학교별, 주요 학교예요. 주요 학교별 예상 어휘 또는 주요 어휘들 제가 쫙 다 추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휘들 정리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출을 품다 과정에서 학교별 전략이랑 시간 관리 전략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던 요 시험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는 배치 상담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시험을 작년 합격생은 몇 점 받았는지 그 자리에서 해당 일에 바로 알 수 있고, 그거 누적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작년 학생들은 이 정도 점수대로 여기를 지원해서 여기를 갔으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거를 안내를 다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치 상담까지 이루어질 거고요. 자소서 첨사, 당연하죠. 그런 거는, 그죠? 당연히 그냥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이제 기출 해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반기 때 공부할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기출 문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시험에 나오는지 경향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공부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푸는 거는 시간 제한과 함께 하셔야 돼요. 시간 제한이 없이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잡고 문제를 푸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시간 주면 아무나 다 풀어요.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풀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아니, 실력이 안 갖춰졌는데 기출을 푸는 게 의미가 있느냐?
언제 실력이 갖춰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1년을 공부했는데. 지금까지도 실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안 된 건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예요. 알겠죠? 지금쯤이면 갖춰지게 공부를 했었어야죠. 1년을 공부했는데 지금도 실력의 형성이 완성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기출을 풀면서 실력을 형성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는 실력을 완성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실력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만족스러운 상태로 시험장에 이룰 수 없어요. 애초에 내가 어느 순간에 끝내고 나서 시험을 봐야지 하는 순간 반드시 끝엔 후회가 남을 거예요. 알겠죠? 부족하지만 그 순간에 부족한 상황에 나한테 가장 맞는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실력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오이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끝까지 만족스럽지 못해요. 계속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그 구멍을 최대한 메워서 가는 게 시험이고요. 그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점수를 조금 더 받을까를 고민하는 게 수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잡고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맘때쯤에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앞으로 뭘 하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공부를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직 시간 조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이 도저히 안 돼요 라는 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착해서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결과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탓을 하거든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렇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껴본 대부분은 보통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관점을 바꿔보셔서 내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에 문제는 있는지 아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 입시 공화국이잖아요. 그죠? 내내 평생 시험 준비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력하고 앉아있는 태도를 갖는 거는 이골이 나 있다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공부 계속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소양 갖춰 있다 보거든요. 오로지 문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강의에서 볼게요. 네.